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46억 1,445만 2천 원보다 2억 7,404만 6천 원이 감액된 243억 4,0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3쪽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 전통시장 내 곱창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추가 교부 및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국비 4억 9천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비 9억 4,7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7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재해 구호 기금으로 국비 400만 원, 도비 46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1,144만 3천 원, 도비 300만 8천 원을 시비 701만 8천 원, 총 2,14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5년 문화관광형 시설 개선 사업의 절차 지연에 따라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56쪽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동절기 사업 추진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7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7쪽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2025년 참여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43페이지에 전통시장 특화 상품 지원 사업 성립 전후로 해서 1억을 도비를 받아오셨는데요. 지금 곱창거리를 지금 특화 사업으로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 사업 성과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담당 과장님 설명하실까요? 팀장님 설명하실까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저희 죽산의 곱창 특화 시장으로 하게 된 연유는요.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죽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요. 용역에 대한 결과가 특화 음식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게 있었고 또 다른 사항도 있었는데 그래서 음식에 대한 거를 개발하게 됐고 때마침 경기도에서 특화 상품에 대한 공모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이 선정되면서 사업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5개 기존에 음식점을 하셨는데 곱창을 하셨던 분도 있으시고 곱창을 또 안 하셨던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에 이제 같이 동참하시는 분 이제 5분이 이게 구성이 되었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문 용역 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전문 그 레시피에 대한 그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가도 개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각자 그 음식점 그 개인 상가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특화 음식에 대한 것들을 레시피를 전수 받으시고 그에 대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러시고 그거에 대한 상품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죽산 곱창 특화 축제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남은 사업으로는요. 저희가 그 홍보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마케팅에 입힐 예정인 거고 그리고 시설에 대한 정비 이 정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전에 그 홍보 행사 한번 하셨잖아요. 홍보 행사에 대한 뭐 어떤 내용이 좀 괄목할 성과로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그 특화 상품을 개별적으로 만든 다음에 홍보 행사를 처음 했었는데요. 곱창에 대한 그 매니아층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익을 얼마만큼 판매했냐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그 수익에 대한 공개를 조금 꺼리셨더라고요. 저희가 행사를 끝나고 이제 결과 보고회를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금액에 대한 거는 좀 밝히기 어려운데 하여튼 평시보다는 훨씬 수익을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행사이다기보다는 죽산하면 이제 곱창 시장이지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입히고 향후에도 그 시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게에서 이제 매출이 증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죽산시장 활성화 용역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게 뭔지를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팀장님. 이게 시장 활성화 용역을 죽산시장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들도 한 건가요? 그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연초에 그 읍면동에 찾아가서 어떤 그 뭐지 그 읍면동 정책공감 토크에 그 시민께서 그 죽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을 한번 하셨었고요. 건의사항이 들어온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 용역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용역 결과 좀 저희하고 공유해 주시고요. 네, 이게 네. 굉장히 고무적인 게 사실은 시장이라 그러면 마케팅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켓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시설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이 돼서 안성맞춤 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도 이런 용역을 좀 통해서 뭐 레시피라든가 안성 고유의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개발을 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뭔가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도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봐주시고 계획대로 잘 할 수 있게끔 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이랑 같이 소통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곱창거리 그때 이제 용역 끝나고 또 특화거리 지정되고 지금 이제 현재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각자들 지역경제팀장 김민희입니다. 각자들 그 상가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그 레시피에 대해서 계속 이제 판매를 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장날이 있어요. 장날에 이제 죽산 시장에 의부에서도 사람들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만큼은 이제 점포에서 문을 더 열어서 야간까지 좀 하시겠다 그런 상황이 있으시고요. 그 전보다는 조금씩 판매에 대한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비가 이제 1억 아닙니까? 보조금이? 네네. 그럼 거기에 용역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40% 정도 되는데 물론 용역이 되게 중요하고 40% 맞죠? 제가 계산했을 때는 그런데 그러면 용역 업체도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저희 용역업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발했습니까? 선발했습니다. 네네. 근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용역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에 한 4천만 원 되니까. 지금 이제 음식 개발이 그렇게 이제 어쨌든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판매로 연결돼야 되는
이제 그런 사항이 있고 단순히 이제 음식에 대한 개발뿐만이 아니라 그 상인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도 있었고요. 또 위생에 대한 교육도 같이 포함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 용역에 다 담은 사항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예, 그 정도. 그러면 네네. 그때 일회성입니까? 교육도 계속 이제 춘차로 쭉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계획이? 아니면 지금 예. 이번 사업은 이제 요거에 맞춰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내 업체를 저희가 선정한 사항이 있으시고 그 내년도에도 주기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그 레시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하면은 그 이후에도 어쨌든 방문해서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에너지 기회소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82번 지방도에 이제 번면에 설치하시는데 혹시 그 면적이 좀 클 거로 보거든요. 해당 면적이 큰데 여기에 대한 임차료도 지급이 되나요? 네, 에너지팀장 이재철입니다. 임차료는 공유재산 그 임대 수익 그 기준에 의해서 0.05%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마을에서 지급합니까? 네, 협동조합에서? 마을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은 대략 아세요? 금액은 정확히 아직 산정이 안 안 돼서 됐습니까? 공시지가하고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돼서 아직까지는 금액 산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공시가 0.05면은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최우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지금 내고 뭐 짜투리 예산을 통해서도 좀 여러 가지 뭐 행사들을 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그러면 우리 현금이나 카드 매출을 파악할 수 있나요? 예, 일자리과장 한재혁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현금은 불가능하고요. 카드도 불가능합니다. 카드는 만약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전체 카드 중에 좀 많이 쓸 수 있는 BC카드라든지 이제 저희 지역화폐는 저희가 가능을 하고요. 지역화폐는 이제 시장에 묶여 있는 점포를 주면 지역화폐 쓰는 양은 저희가 알 수는 있는데 이제 일반 카드 회사들은 사실 그 개인 정보에 대한 걸 사실 저희한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쉽게 잘 주지 않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뭐 정책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은 하는 건 맞는데 이제 딱히 이거에 대한 효과나 뭐 대비해서 어떠한 이제 수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이걸 측정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수치적인 측정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상인회한테 이제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여러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최근 몇 년간에 이제 뭐 이런 매출 추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시에서 또 어떤 거를 사업을 했을 때 좋았다든지 이제 또 앞으로 바라는 사업은 무엇인지에 관한 설문조사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긍정적인 대답이 약간 최근 한 2, 3년 사이에는 좀 많이 좋아졌다는 대답이 한 6, 70% 정도는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설문을 통해서 진행하면 뭐 이제 긍정에 대한 뭐 대답을 하거나 뭐 정답에 맞춰서 또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한데 그래서 좀 저희도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실제 전통시장에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전통시장에 대한 뭐 가치나 뭐 그 미치는 효과 때문에 전통시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효과나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좀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좀 증빙해내서 어떤 행사나 어떤 지원이 효과적으로 좀 먹혔나 뭐 이런 정도는 좀 저희도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것 좀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일자리 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 474억 9,161만 6천 원보다 7억 5,552만 2천 원이 감액된 467억 3,6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61쪽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입니다. 2027년 세계 청년대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집행잔액 4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포도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포도 테마공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집행 잔액 3,48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안성 도기동 산성 유적 전시관 건립입니다. 도비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로 인해 6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쪽 문화관광 홍보입니다. 지속가능 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 및 실무자 워크숍 추진 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전환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상해 보험료와 간담회 급식비 및 교육 참석 여비 집행잔액 81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쪽 유통 관련업 지원입니다. 불법 게임기 등 압수물품 운반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쪽 스마트 관광 해설 시스템 구축입니다. 해설 시스템 유지관리비 19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 기본 경기입니다. 국내 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계속비 2월입니다. 고사무소 둘레길 및 수변 경관 조성사업 외 3건으로 세부 내역은 설명서 91쪽에서 94쪽까지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소관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안성 도기동 산성 유적 전시관 건립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인데 한 6억 7,500이 감액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네,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가 본 예산에 6억 7,500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구조진단이나 이런 시간이 걸릴 걸 생각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이제 세울 생각이었어요. 근데 도에서 올해 아무래도 진행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거는 감액을 하고 내년에 본 예산에 세워지는 사항입니다. 그럼 올해는 계획을 했는데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유는 뭔가요? 지금 저희가 그 주유소랑 그 건물 둘 중에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유적 전시관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구조 진단을 해야 되는 시간적인 사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어졌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올해 예산은 반납하고 내년 본 예산에 세워서 추진하자고 해서 내년 본 예산에는 쓴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 걸로 가면 계속비 사업으로 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삭감을 하고 하세요? 도에서 지금 재정상 반납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 사항입니다.
주시긴 하는 거예요, 내년에? 본 예산에 섰습니다 지금. 섰어요? 네네, 내년 본 예산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보니까 5,500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반절도 안 쓰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가 실시계획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하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이상으로다가 본 예산에 세웠었던 건데 본 예산이 반으로 좀 깎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다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올해 못 하고 실시계획만 하고 이제 다음에 시설 결정에 예산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돼서 그 남은 돈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반액이면 1억이 넘게 지금 소요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지금 그 면사무소 의견 들어서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공원하고 주차장 등 그런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시시계획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요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 결과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효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우리 도기동 산성 유적 전시관은 이게 도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거예요? 이제 그 도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지난번 추경 예산이 이제 삭감하는 이제 정리하는 도 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저희가 이제 그 시비를 안 세우다 보니까 올해는 그러면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리고 내년에 이제 지금 절차상 저희가 또 설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올해는 감액을 하고 도에서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 우리 세우는 걸로 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세워졌던 거잖아요. 아니요. 안 네, 세워졌던 본 거예요? 예산에 못 세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세우겠다고 왜냐면 이제 그 기존 건물 2개를 구조 진단을 상반기에 해야 되니까 구조 진단만 해놓고 하반기에 건립을 하려고 그러면 6억 7,500은 1회 추경에 세우겠다고 이렇게 이제 예산팀하고 얘기가 돼서 도비만 6억 7,500을 세워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만 세워진 네. 게 6억 7,500인데 이거를 전액 삭감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네. 이걸 전액 삭감하는 거라는 네 얘기죠? 그리고 내년 본 예산에는 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산성 관련된 것도 좀 지지부진한 거죠? 거기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목책 그 배수로가 또 발견이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내년에 그거에 대한 그 발굴 조사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그 둘레길 조성에 따른 그 설계비가 1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조성에 대한 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줬다는 거는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하고 후년부터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좀 지연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또 설치돼 있던 것도 거의 방치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그 지역 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그래서 네. 좀 이건 좀 속히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문화관광가 2월액이 좀 사업들이 있는 건 있네요. 이게 2월액 최소화 됐다고 안성시 전체적으로 기사도 났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다 사업마다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2월액이 더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성 문화장 특화거리 조성 있잖아요. 요게 사업비가 1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문화창작 플랫폼, 문화장인학교, 특화공간 조성 이런 게 있는데 뭐 그 6070 거리에 몇 개 점포 정도가 이런 게 생기는 건가요? 지금 요 사업은 스타필드 안에 어제 이제 토요일 날 했던 네. 조성했던 거 그다음에 6070 안에 채부잣집 그 자리에 리모델링 하는 사업 그리고 6.20방 옆에 저희가 2층짜리 건물을 임대해서 문화장인학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구입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저희가 4가지를 추진하는 건데 그중에 이제 리모델링하는 사업만 지금 2월 되는 거고요. 그 체부잣집 안에 그 공간하고 문화장인학교는 이달 말에 다 리모델링은 다 그 조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 중에서 3개는 준공이 되는 거고 하나만 2월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리모델링한 공간들에 이 일반 점포처럼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기능보다는 중심 기능이 어떤 거예요? 일단은 문화도시를 알릴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 안내도 하고 전시도 하고 거기에 이제 6070 거리 딱 들어오면은 여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알리는 역할 6070 거리 특화 거리라는 거를 좀 그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전시나 판매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계속 이게 향후에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 내년이면 끝나겠지만 운영이 계속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저희가 5년 임대로다가 거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장인들도 그 거리 안에 공방을 조성할 수 있게끔 공방 지원할 수 있는 리모델링비나 이런 걸 지원해서 내년하고 후년에도 장인들이나 청년 작가들이 거점으로 와서 조성할 수 있게끔 좀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광을 안내 받아가면서 관광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계속 그 수입이 창출이 돼야 유지가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잘 계획을 세워야 이게 유지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조성만 해놓고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게 없으면 잘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무슨 행사가 있는 무슨 이벤트나 기획을 계속해서 거기 그 6070 거리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벤트들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 시장하고도 좀 비슷해요. 시장도 요즘 전통시장을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관광형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는 먹거리가 기본적으로 이 특화된 것들 네네. 유명한 게 있어야 거기를 찾아가고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비슷한 것들이 옛날에 청년몰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런 그 일부 조그만 소품들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주에 잘 나가던 것도 거의 문 닫다시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계획 잘 세워서 이게 몇 년 안에 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운산 둘레길은 내년에 다 준공되는 건가요? 저희가 서운산 둘레길 사실 이게 이제 도비 사업 일부를 2월 시키는 거고요. 12 예산은 사실은 내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특조금 배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는 예산이 있는데 이제 이 도비 예산은 작년에 둘레길로 해서 9억을 내려보내준 사항이고요. 그거 2월 되는 사업이고 12시 자체 사업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얼마가 더 필요한 건데요? 관광팀장이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네, 관광팀장 김재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청룡호수 그 진입하는 그 벚나무길이 있는데 보도가 없어서 보도 설치하는 거를 저희가 청룡호수 개발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도비를 좀 확보해서 재정을 좀 확충해서 이제 서운선 둘레길에 거기가 포함이 돼서 둘레길 금년 초에 이제 도비를 받아서 그 보도는 그러면 이 도비 사업으로 하자 해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그 벚나무 당초에는 그 도로 옆에 벚나무 그 갓길을 이용해서 보도를 그냥 이렇게 놓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실시 설계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폭이 너무 안 나오는 구간이 벚나무가 있어서 주민들은 벚나무를 베서라도 놓자고 하셨는데 또 거기는 벚나무도 소중한 자원이라서 그럼 그 부분은 이제 호수 쪽으로 이제 데크를 이렇게 붙이는 형식으로 좀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반 조사나 이런 걸 하면서 지반이 좀 안 나오고 거기가 호수 쪽으로 그 경사가 심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설계나 보완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서 일단 보도 놓는 그 구간은 내년 그 상반기 중에는 준공을 하려고 하고요. 명시열에서 나머지 이제 호수 전체 둘레길 구간은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좀 특조금 같은 걸 좀 확보해서 그 연도별로 좀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주민 설명회도 했던 내용인 거죠. 네, 과거에 그 청룡호수 전체 개발 주비 사업 설명을 했었는데 이 보도 부분은 좀 도비를 확보해서 먼저 하려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명시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둘레길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저희가 써요? 90억 정도 생각하고 90억. 있습니다. 청룡호수요. 네, 네. 이거 만약에 내년에 안 되면 계속 추진은 하실 건가요? 서운산 일- 둘레길을? 서운산 둘레길 사업은 일부 보조 사업을 해서 청룡호수 사실 개발 사업 중에 일부 벚나무 구간 보도만 설치하는 거고요. 나머지 구간은 이제 그 다른 뭐 도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시비를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시비도 이제 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특조금이나 특교세를 계속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이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둘레길 같은 거 만들 때 이걸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건지에 관한 그런 조사 같은 것도 하나요? 그 부분은 사실 그 과거에 이제 호수개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할 때 청룡호수는 인근에 이제 서원산도 있고 물론 산을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 이제 일부 상권도 형성되어 있어서 둘레길을 걷는 그 인원도 있을 거다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이제 중점호수로 선정된 계획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막 그 저희가 실시 설계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이만큼 오겠다 이런 그 계획은 있지만 그 세부적으로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뭐가 된다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그거는 별도 또 영향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계획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호수 개발 관광 그 사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안성에 5개 호수를 와서 사람들이 다 보고 둘러보고 가는 상황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좀 관광 산업이라는 산업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벌써 4-5개 호수에다가 자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선우랑 이제 좀 완급 조절을 해서 돈 투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전 지자체에서 둘레길 만들고 데크길 만들고 또 뭐 무슨 구름다리 만들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는지 다시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계획 당시랑 달리 그래서 다시 중간 점검 해보시면서 예산 투자를 좀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벚나무 있는 부분에 거기 갓길 더 넓히는 작업만 내년에 완공하신다는 거죠? 네, 그 보도 설치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시점을 좀 맞추는 차원에서 질의 2개만 드리겠습니다. 그 안성성당 혹시 그 125주년이 언제 합니까? 혹시 아세요? 여기 이제 계획을 보면 지금 이제 문화유산 현상 변경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절차 마무리됐습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정일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중간에 신부님이 바뀌시면서 상반기에 그 논의됐던 일들을 지금 새로운 신부님들이 또 요구사항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계속 변경하고 계셔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그러면 이제 문화재 형상 변경도 받고 하는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알기로는 3월 달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 그럼 거기 125주년을 맞출 수 있습니까? 이제 이왕이시면 그죠? 네. 맞추면 최대한 해볼 건데 이제 형상 변경 허가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걸리냐에 따라서 조금 근데 이제 설치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관광지라 네. 이왕 그 축제 좀 이렇게 더 좋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서운산 그 둘레길 관련해서 이제 길이가 혹시 보도 길이가 한 500m 됩니까? 네, 폭이 한 1m, 3m 됩니까? 네, 혹시? 관광팀장 김재현입니다. 폭은 지금 저희가 1.5에서 2m 정도로 하고 있고요. 중간에 좀 쉼터 같은 거 조성할 때는 약간 더 이제 폭을 넓혀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길이는 아마 한 25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m. 네, 네. 그 늘상 그 이제 그 종교 행사가 있으면 늘 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혹시 그 편도 2차로 진입 방향입니다. 나오는 거엔 뭐 어차피 그 순차 나오시니까 편도 2차로 계획은 없습니까? 향후에? 거기는 아마 그 도시계획도랑 도로시설과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거기는 그
인근이 바로 임야구 해서 지금 단기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보도를 이제 그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중에 혹시 누군가 또 확장하게 되면 또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호수 측으로 하는 거기 그쪽이랑 때문에 상관없습니까? 확장을 하려면 호소로 도로를 확장할 수는 확장은 없는 상황이기 상관없다. 때문에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 및 주차장 특별 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3회 1반회계 추가 변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1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595억 5,381만 7천원보다 6억 9,592만 4천원이 증액된 602억 4,97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7조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비수익 노선 및 벽지 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에 의해 4억 7,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손실금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손실금 부족분 4,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조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운행 손실금 부족분 1,31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03조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17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조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1억 2,19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조 더 경기 패스입니다. 대중교통비 일부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09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4년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 및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16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2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13쪽 운수업계 유가 보조입니다. 2025년 12월분에 대한 유가 보조금 정산이 2026년 1월 중 완료 후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당해년도 유가 보조금 지급 잔액 10억 원을 명시 2월하고자 합니다. 114조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환경부 보조금비 확보로 농어촌 공영버스 대폐차 구입 지원금 6,750만 원을 명시월하고자 합니다. 115조 교통정책 관련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역버스 연구 용역이 계약일인 2025년 7월 24일부터 10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내실 있는 용역 수행을 위해 9,405만 원을 명시월하고자 합니다. 116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입니다. 환경부 보조금 미확보로 운수업계 보조금 3억 3천만 원을 명시월하고자 합니다. 117쪽입니다. 무상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무상교통 시스템 운영 구독이 2026년 3월 준공됨에 따라 준공금 1억 185만 원을 명시월하고자 합니다. 118쪽 친환경 대용량 2층 버스 전기버스 보급 지원입니다. 2층 전기버스 제작이 지연되어 3억 500만 8천 원을 명시월하고자 합니다. 119쪽입니다.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입니다. 한경대에서 신분당선 강남역 구간을 운행할 2층 저상버스 제작이 지연되어 운수업계 보조금 9천만 원을 명시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입니다. 2025년 12월 말 대폐차 차량의 보조 사업 참여를 위해 3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21조 특별교통수당 도입입니다. 국토교통부 안전승인 지연에 따라 와상용 특별교통수당 구입비 9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22쪽 아양지구 아양1 공영주차장 건축식 조성 사업입니다. 석정동 1원에 공영주차장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실시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인가 후 2026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함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8억 1,509만 원보다 7,885만 8천 원이 감액된 27억 3,6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9쪽 기타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감소액 7,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예탁금 이자 수입입니다. 통합계정 예탁 이자금 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설명서 131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불용 예산액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불법 주정차 단속 인권운영비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3,35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민간 버스 업체에 보조금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21년도에 저희 안성시에서 보조금 지급한 게 68억이고 22년도에 89억입니다. 지금 25년도 거 혹시 나왔네? 예, 교통정책과장 왕교입니다. 2025년도에는 76억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20억 정도 줄은 거네요? 아니요, 계속 늘어나고요. 22년도에 89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보다는 준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좀 공공관리자로 많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민영제 민간 업체에서 운행 중인 노선이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게 67개 노선 4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67개 노선 중에 적자 노선은 몇 개예요? 저기 적자 노선은 공영버스하고 벽지 노선, 시형버스, 비수익 노선, 교통모델 모두 적자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7개 노선 중에 몇 개 노선이 적자인 거예요? 전부 다입니다. 67개 노선이 다 적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영제로 운영 중인 노선은 몇 개예요, 또? 지금 도 관리제가 한 4개 노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주가는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도 적자가 다 나나요? 예, 전부 다 적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영제를 관리했던 70번 버스도 네. 적자 노선이 돼 가지고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안성에 운행 중인 모든 노선들은 다 적자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광역버스도 좀 여쭤볼게요. 이 지금 4401, 4402, 4305 이렇게 있잖아요. 네. 지금 1일 평균 이용객이 몇 명 정도로 파악돼요? 저기 4401은 한 2,300명 되시고요. 대중교통팀장 안병호입니다.
4401은 한 2,3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4402는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7,800명, 그리고 4305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을 겁니다. 그렇게 4401 같은 경우에는 한 좀 늘은 거네요. 점점 늘고 있는. 네, 점점 늘고 있는. 그래서 2층 버스를 저희가 대표차해서 집어넣을 이거 더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4401이 운행이 몇 번 정도 되는 거예요? 4401은 44회예요. 44회. 네. 그러면 시간 간격은 몇 분? 한 30분 간격이 그럼 정확한 마지막 건- 버스는 몇 시예요? 그 시간 한 정확하게 11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말 광역버스 관련해서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에요. 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증차해달라는 민원이 많잖아요. 많이 들어올 건데 그 저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서울을 가다 보니까 이 느끼는 건데 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 말이 2,300명이라고 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서울을 뭐 일주일에 꼬박꼬박 가는 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온몸으로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증차를 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녁 시간을 좀 더 높게 많이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퇴근 이후 시간을. 이 낮에는 제가 타봤을 때는 문제될 건 없었는데 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현실적으로 있고, 그리고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역이 없다 보니까 이 광역버스도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광역버스 다 타고 오면은 또 공도까지는 또 이게 또 힘든 부분이 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공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울을 가서라도 서울에서 전철을 타서 평택으로 와서 평택에서 또 버스를 타고 공도로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금 몇 년 안에 해결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광역버스를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것밖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버스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예,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최호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뭐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최승혁 의원님 말씀하신 건 100% 좀 동감을 하고요. 그 광역버스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어요. 뭐냐면 출발지를 그 출퇴근 시간이 많이라도 어느 정도 그 출발지를 공도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에서 다 타고 와요. 공도는 아예 탈 수가 없는 거지, 구조가. 그래서 그 출발 장소를 출퇴근 시간이 많이더라도 좀 약간 그 출발지를 좀 변경을 해서 같이 좀 그 안성하고 공도하고 같이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예전에 출발지 변경하는 안은 아마 그 광역교통위에서도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좀 감안해서 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출퇴근 시간, 당연히 출퇴근 시간에는 좀 집중 배치하는 게 맞아요.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치하고 이게 정차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대는 우리 그 시민들을 위해서 촘촘하게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또 그 우리 38국도가 개통이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일부는 좀 빠르게 지금 진행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후속 지금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좀 속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지금 나가서 민원신문고 하면서도 그 38국도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 진짜 피해들이 엄청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됐는지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그 공도 쪽 앞에 부영 아파트 쪽
그 선로를 막 끊어놔 가지고 뭐 영업도 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보상이 좀 이루어졌는지는 좀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면 좋겠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그 장사를 하는 곳이나 사업을 하는 곳인데 좀 뭐 공사를 좀 진행하면 얘기를 좀 해줘야 뭐 이 사람들도 대책을 세울 텐데 무턱대고 그냥 땅 파고 하고 그 파크랜드 그쪽은 아예 진입을 지금 못 한다고 하거든. 지금 또 연락이 와서 지금 거기 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그만 좀 배려도 있고 하면 그 알림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공사가 진행되니까 피해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그쪽 그 주위의 상가들도 지금 뭐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쪽에 지금도 아예 길을 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다 막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대요. 지금 연락 온 거는 이건 좀 한번 그 국토관리청이나 얘기해서 좀 시정될 수 있는 부분도 좀 빨리 조속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좀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건 아닌데. 불편하는 거는 불편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안성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구하시든 어떻게 하든 좀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예. 그쪽에 저번에 한번 나갔어요. 같이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그때 나가서 이제 그 팀장님하고 그때 과장님도 같이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떤 건지 좀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윤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그 117페이지의 무상교통 지원 사업이요. 그 2월 사유를 보면 시스템 운영 구독 기간이 3월부터 내년 3월로 체결이 돼서 명시 2월 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계속 이건 명시 2월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교통정책과장 왕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쨌든 회계 연도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6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끊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12월까지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는 다음 연도로 이게 12월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2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도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운행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2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그 12월분이 그 다음 달에 결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월 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 계속 2월이 되는 것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만일에 그 부작용이 많으면은 그 11월이나 뭐 10월로 이렇게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굳이 늘 하는 사업인데 매년 명시 2월 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양지구 공영 주차장이요. 이게 기정액의 24억을 확보해 놨다가 추경에 32억까지 더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던 건가 봐요. 근데 지금 30억을 2월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분명히 집행이 될 거라고 예산을 더 편성을 했을 거잖아요. 공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네네. 네, 교통시설팀장 최호입니다. 그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고 편성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은 그 사업비가 그 60억이 넘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그 한 번에 수립하기 어려서 저희가 계속비로 진행하고요. 그 지금 25년도까지 도비랑 시부 일부 반영하고요. 나머지 지금 그 내년에 해오는 부분은 그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시비 부담분입니다. 지금 여기 그럼 30억은 도비 10이 섞여 예, 있는 거고 예. 나머지 어쨌든 30억 정도는 12로 100%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근데 어쨌든 전체 액수가 너무 커서 한꺼번에 그렇죠. 예, 편성하기 예산 편성의 효율 때문에 좀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돈을 갖고 있다가 올해 못 쓰고 내년에 쓰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가 네. 뭐냐면 작년에 28억 부분 지금 2월 되는 28억 2월 계속비로 이월하는 부분은 그 도비로다가 일시불로다 20억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잔액이 많이 남게 돼가지고 이거라는 거예요. 도비 자체가 내려온 거네요. 도비랑 저희가 추경에 8억 원 그 특별조정 교부금 받은 거를 이월하는 겁니다. 이거 어쨌든 내년에 1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이라고 계획 나와 있는데 내년 12월에는 준공 무리 없이 될까요? 가능할 거라고. 네, 어쨌든 이건 주차장이고 필요가 급박한 거여서 네. 차질 없이 다 완공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제가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BRT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버스 전용 노선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집중 배차도 있고 또 횟수를 좀 늘리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쉽게 하지 못하는 거죠. 배차를 못하는 거죠. 그 BRT 같은 경우에 중앙차로제 해가지고 버스라든지 대형 버스라든지 그런 통행량이 많으면은 실시를 할 저기도 있는데 그만큼 BRT를 할 경우에는 기타 차량이 통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이제 예를 들어 4401로 봤을 때 배차를 늘려달라고 했을 때 그 늘리는 횟수는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제 결정해 주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공도 지역에서 이제 승차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성 시내권에서 한경대라든지 그쪽에서 많이 타다 보니까는 빈 좌석이 없어서 이제 많은 불편한 사항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라든지 거기에서도 좀 민원이 많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강위에도 좀 건의를 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증해 증차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제 밀집되는 버스가 많아갖고서 아마 조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횟수도 늘릴 수 없다면 이제 전철하고 뭐 광역이든 민자든 급행, GTX든 지금 다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급부상한 게 이제 광역 급행 버스거든요. 이제 자리 잡힌 것 같아요. 보니까요. 타시는 게 뭐 2,000명까지 나온다는 거 보니까 이제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이용하시는 이유가 간단히 이제 되게 저렴하거든요. 저 같아도 이제 이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안성의 철도에 대한 이제 급행 버스로 이제 지금은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에는 바뀔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면 혹시 이거는 됩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횟수에서 이동을 빨리 하려면 이제 BRT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38호선은 이제 저희가 교통 시간을 아침 출퇴근만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승객 차원에서는 그 느낌, 체감 느낌이 되게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물론 이제 제가 답은 들었습니다. BRT가 어렵다는 거를. 이게 이제 38호선이 한강대교랑 통행량이 만대 1일 만대랑 똑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많이 차량이 이제 오고 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차의 이제 그 정체 때문에 그 반대 민원 때문에 이제 어렵다 하시는데, 한번 교통 시간, 출퇴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요즘 교통정책가 워낙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간이 승강장이 추가로 계속 설치되는 것 같은데 올해 몇 개 정도 추가가 됐습니까? 대전교통팀장 한병호입니다. 네네. 한 1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랑 신설 포함입니다. 17개? 네. 17개? 네. 17개? 그리고 왜냐면 38국도는 저희 쪽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안성 시건만 하고 있는. 안성 시건만. 네. 지금 전에보다 좀 이렇게 방법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지금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교통약자 부분이 고려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에 부분에 그 휠체어 하시는 분들이 뭐 못 가신다든가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그 승강장을 옮겨가지고 뭐 그래서 좀 이동할 수 있게끔 이마트 같은 경우 앞에도 그런 식으로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빨리 접수돼서 나름 또 이해하시고 맞게끔 설치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하단 부분도 이제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열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공을 좀 바꾼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전기 부분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요. 예. 그냥 일단은 온열의자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예전에 방법하고는 다르게 그 아마 그 배전반이 더 추가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하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다 많이 효과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추진하고, 제가 다녀보니까 좀 아직은 조금 이제 겨울철 대비해서 아무래도 그 내부에 간이 승강장 내부에 많이들 계시는데 안에 좀 보니까 조금 지저분한 거 있는 것만 깨끗하게 좀 청소 좀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뭘 2회씩 하는데 더 업체에다 얘기해서 깨끗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제2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죽산 그 저희가 이제 안성에서 죽산 그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 그쪽 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지금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이제 그 저기 육교 문제, 육교 이설 문제 때문에 그 가속차로죠. 내려와서 안성 방향으로는 가속차로 공사는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거기만 아직 안 된 네,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육교가 이제 마을 지임로하고 그 이제 그 도로공사 측하고 저기 국토관리청하고 약간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설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부분이 상당히 좀 막히고 네, 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안성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가 거의 뭐 거기가 안성 방향이든 죽산 방향이든 맞습니다. 네. 제일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방법이 좀 없어요, 그거는? 한번 그 국토관리청하고 한번 모색을 한번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향후에 아마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나중에 그 종합운동 사거리에 그 부분을 아마 안성시에서도 나중에 제 생각에는 지중화 사업을 하면 그 구간만 맡기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거기에 혹시 대규모 이제 뭐 공동주택을 한다는 그런 이제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뭐 광역교통망 수립 대상은 아니지만 그때 교통위험 평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 저희 안성시에서도 아마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아마 그쪽 부분이 상습적으로 정체가 돼서 아마 계속 민원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네. 국장님하고 교통정책 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서로 의견을 좀 나누셔서 나중에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의 요청에 따라 금일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이제 청미교 인도 설치가 안 돼서 이제 사업을 변경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혹시 이게 삼북 방축 삼북간 혹시 그 도로 맞습니까? 거기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저기 시내권에 있는 교량입니다. 아니요. 거기 그러니까, 예. 네. 지금 명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이 도비 12가 합쳐서 이제 9억 7천도 되나요? 네. 이게 새로 사업 부지 이제 옮기지 않습니까? 청미견 안 하시고 그럼 그 사업 부지가 어디입니까 혹시? 네, 도로시설과장 윤상입니다. 거기 일중면에 시도 내가 재포장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아까 말씀드린 방초하고 삼북간입니까? 도로관리 1팀장 민병욱입니다. 방촉 삼북이 아니고요. 네. 저기 그 시도 16호선 금산리 이론이거든요. 금산. 금산화봉. 예. 금산. 거기 그러면 16호선. 혹시 그 197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마찬가지 이제 이건 계속비입니다. 요 도로랑 연결됩니까? 여기 확보장 사업 있으신데요. 197페이지 삼북 금산간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지금 이제 진사리 쪽에 대규모 이제 택지 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좀 대로와 중로가 하나씩 이제 개설 예정이거든요. 그 도로가 그 사업 부지랑 연결됩니까? 예, 도로시설과장 윤상입니다. 우선은 그쪽은 다 서로까지 해가지고 세 개가 다 내년에 연결될 계획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도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성의 당황지구에 있는 당황도로들 지금 28년 6월 달까지로 잡혀 있는데 이 기간에 할 수 있습니까? 페이지 245, 246입니다. 예, 도로시설과장 윤상입니다. 현재는 공사 중지당 상태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럼 공사가 완료가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245페이지에 중로 3-8호선 있는데요. 요게 그 청주해장국 옆에 있는 지금 현재는 도로가 끊어져 있는 데를 지금 연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2030년 6월에 공사 완료 공고가 뜨네요. 이거는 그러면 도로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9년이 완료가 돼도 계속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선은 이쪽이 예산 편성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단절된 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뭐 실시간 인가까지는 올해 하고요. 내후년부터 보상계획 공고 좀 들어가려고 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내후년이면 지금 28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산 28년도 거에 잡겠네요? 네,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2년 대표님. 동안은 안 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 좀 수반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필요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네, 국장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물론 이제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성시 예산 규모상 지금 빨리 진행하고 공사하고 있는 거 우선적으로 그걸 먼저 끝내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들 먼저 하신다는 네. 거예요? 우선 그거 먼저 끝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46페이지에 당황도로 중로 1-12호선이요. 요것도 계속비 사업인데 지금 요거 보니까 그 이편한 세상하고 그 등기소 있는 거기 사거리에 있는 우회도로 지금 만들어서 들어가는 그건 것 같은데 이것도 29년 6월에 공사 완료해요. 지금 이제 일자는 왕복으로 해서 2차로가 다 지금 운행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우측 차선으로 해서 들어가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가 아직도.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될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건 사업비는 잡혔습니까? 올해? 네, 도로시설과장 윤상입니다. 우선은 시제 설계비는 5천만 원 편성을 했고요. 네. 예, 그 다음 시제 설계 후에 보상까지 하게 되면 그 시기에 대해 공사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029년 6월에 공사 완료 공고인데
지금 예산 26년도에 얼마 잡아 놓으셨어요? 올해는 5천만 원 시설기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5천만 원. 네. 그리고 보상은 27년도 3월. 아, 이거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 22년도에 오면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거. 네,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 지금 요거는 현재 예산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안 좋은 건 아는데 22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예,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알기 때문에 요거는 예산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은 그 적극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서 해주셔야죠, 이 부분은. 당황지구 지금 계속해서 교통 문제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급하게 하신다고 그러더니 또다시 멈추고 또다시 멈추고 이게 몇 년째입니까? 그 도로는 왜 중간에 왜 뚫어놓고 거기는 또 소통도 못하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건 또 무슨 경우예요? 왜 시의원 뽑아놨습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서든 문제가 있는 거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요청하려고 사실은 저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안 되면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일단 진행 중인 거 우선 끝내놓고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면 그 인허가를 절차 이행하는데도 거의 한 10개월 이상 그러니까 절차 걸립니다. 얘기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22년도부터 시작이라고요. 예. 그러기에는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빠르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도로시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 제3회 1번에게 추가 변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396억 700만 2천 원보다 7,678만 1천 원이 증액된 397억 4,37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7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수당 감액하는 사항으로 시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조 건설행정 추진 및 국공유지 유지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유지관리 비용 및 비법정도로 임차료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시비 564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9조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비용 잔액 발생함에 따라 시비 9,080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조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둔치 주차장 긴급 견인 임차료와 둔치공원 가로등 신설 집행잔액 1,604만 7천 원을 감액하고 하천 출입 차단 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금강면 한운천 제방 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해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따라 도읍이 2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입니다.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입니다.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 종료에 따른 시비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시비 1,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조 알리백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중단에 따라 사업비 감액하는 사항으로 시비 6,7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조
현황 국어 및 배수로 용지 보상입니다. 현황 국어 및 배수로 용지 보상 사업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하는 사항으로 시비 1천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조 고3 국제 1교 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고3면 국제 1교 교량 재가설 공사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하는 사항으로 시비 29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 시군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증액하는 사항으로 시비 8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 2월 사업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57쪽 소규모 위험시설 도곡제 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행정 절차 이행 및 절대 공개 부족에 따라 사업비 1,910만 7천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158쪽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절대 공개 부족에 따라 사업비 5억 1천 852만 4천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지원회로 사업비 8,710만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60쪽 농업용 대형 관정 기간 연장입니다. 용역 절대 공개 부족으로 사업비 1억 83만 7천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 저수지 재해 예방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농번기 및 가을 잦은 비로 인한 절대 공개 부족으로 사업비 3억 8,225만 1천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2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 제1교 재복구 사업 등 13개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월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은 165쪽부터 17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알리백 공원 조성 사업 이게 이제 사업이 중단됐잖아요. 이게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당초에는 우리 하천변의 하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천 부지 조명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서 그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상황인데 자세한 설명은 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과장님께서 말씀드릴까요? 추가적인 답변은? 네, 과장님 답변하시죠. 예. 네, 건설관리과장 고상령입니다. 이게 이해 추경부터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당초에 이 알리백 공원 조성 사업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폐천 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서가 그 폐천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시민들의 어떤 여가 활동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주기라는 그런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그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 공모가 저희가 해가지고 선정이 돼 있었는데 그 단계에서 이 경기도에서 이 폐천 부지에 대해서 전수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알려줬었는데 그 기간에 좀 중복돼서 이 폐천 부지가 한국자산공사에서 넘어가가 용도 폐지가 돼서 넘어가는 상태해 가지고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자산공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공사에서 땅을 폐천 부지를 다시 사가지고 공사를 하게 돼 있던 그런 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사업비도 상당히 상당히 크고 또 어떤 우리 당초 이 공모 사업 목적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좀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제 땅을 매입하는 비용은 이제 원래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었었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 점용하는데 점용 비용은 거의 안 들어갔었던 건가요? 그 하려면? 네, 예. 그게 이제 국공유지였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용도 폐지가 되고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거기서 입찰이나 뭐 이런 걸 또 받아갖고 저희가 사야 되는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이 부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이거는 약 10,000평방미터 정도. 만 평 정도. 9,900평방미터. 9,900. 그래서 이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셨을 거잖아요. 네. 근데 혹시 이제 다른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 지금 저희 행정 재산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 땅을 사용을 하려면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산공사에서 저희가 안성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이제 다른 부지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뭐 토지는 없는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아예 종료된 거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 이 현장을 보시면 이제 하천하고 이 농경지하고 사이에 낀 땅이라 이렇게 어떤 다른 걸로 시에서 이렇게 뭐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위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뭐 김준수 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없어요? 없고. 그다음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도유재산이라는 게 안성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도유재산, 도에서 위임받은 재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설물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원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 국유지가 따로 있고 군유지가 따로 시유지가 따로 있고 또 공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돼 있고 공유재산이라는 건 경기도 재산도 있고 저희 또 안성시 재산도 있고 이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 도유재산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도에서 소유가 갖고 있는 재산을 말씀드립니다. 토지 같은 경우 그런 겁니까? 혹시 담당 팀장님 혹시 자료 갖고 와주셨나요? 김준수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네, 하천관리팀장 김진수입니다. 도유재산이라고 하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사무관리 위임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도 재산도 있고, 그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무단 실태 조사나 여러 가지 이제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된 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좀 풀렸습니다. 이제 대형관정 관련해서 이제 대형관정의 사용처가 이제 지하수와 활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안성의 대형관정이 몇 개 소개됩니까? 네. 기반시설 팀장 김민찬입니다. 안성에 올해까지 신설로 5개 해서 298개소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집중돼 있습니까? 어느 면이? 다 면에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고요. 대형관정이면은 지름이 몇 미터, 얼마 정도 됩니까? 크기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형관정을 따지면 심도는 100m고요. 100m. 예, 150mm 정도 해서 이제 시초는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일 150톤 이상을 150 취소할 수 있는 150톤.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mm면은 1m. 지름을 얘기하는 1m. 겁니다. 예. 1m가 아니라 10cm. 10cm죠. 예. 10cm죠. 네. 그러면 되게 작은 거네요. 10cm면. 그러면 10cm에서 이제 하루에 150톤을 뽑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하수에 있는 더운 물을 뽑아서 이제 난방을 하거든요. 예. 네덜란드가 그렇습니다. 네덜란드가 그런데 쓴 만큼 다시 찬물을 붓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뽑아서 안에 지각변도 없게끔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폐공이 되면 그냥 예. 시멘트로 막아버립니까? 폐공할 때는 저희 상수도과에 지하수팀에다가 이제 폐공 신고를 하고 그쪽에 맞게끔 절차대로 하고는 있는데 제가 시멘트로 하는지 그것까지까지 제가 150톤이면 꽤 많은 거거든요. 하루에만 쓴다면 최대 쓴다면. 그럼 이게 기간은 유효기간 얼마큼 허가를 내줍니까? 저희가 기간 연장은 3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허가상의 사후관리 쪽을 하고 있는데 5년마다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금 신고하고 처리하는 게 좀 따로 있습니다. 예. 혹시 용역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하수를 예를 들어 3년을 계속, 물론 농번기 대출이 필요하겠죠. 지하수 썼으면 안에 지각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까? 한번 100m면은 꽤 많이 내려가는데 그런 용역도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그 시추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대원 관정을 얘기할 때 이제 건수층보다 피압대수층에 있는 지하수를 얘기는 하는데 그 매달마다 이제 시추를 할 때 저희한테 이제 그 조사한 용역 그 내용까지 신고는 해서 제출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공 때도 신고합니까? 그렇게 지각 구조 별 문제 없다. 아, 폐공 때 그 중요- 서류 중요한 건 절차가 폐공 어떤지는 때거든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폐공 이유가 중요한데 예.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지각이 계속 이제 밑에 물을 뽑았으면 이제 뭐 내려앉든지 이제 변형이 좀 오게 된다면 가정한다면 이제 그게 이제 위 지표면도 또 변형이 있으실까도 보거든요. 그 제 이제 추측이거나 이제 제 의견인데 그런 걸 감안해서 외국처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쓴 만큼 붓고 그러면 이제 변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선진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계속 비율을 제가 한번 계산해봤거든요. 근데 770억이나 됩니다. 대략 제가 계산해봐서 사업만 계산해봤더니 혹시 770억을 안성시 업체가 이렇게 입찰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까? 이 중에? 아니면 이제 너무 건축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770억이 엄청 많은 금액인데 거기 가능한지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한지가? 의원님 이게 이 전체 금액이 770억이고요. 네. 이제 뭐 개별 사업으로 따지면은 뭐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입찰과 관련된 거는 지방계약법상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을 보낼 수가 있고 그 부분은 또 조달청에서 계약이나 모든 거를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행 법상은 어떤 그 지역을 이렇게 제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저희 그 사업부서가 아니라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부서에서 회계과에서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의원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건축경이 어렵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네. 궁예지책으로 빈틈을 이렇게 노려보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번.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시고. 예. 제가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안성천하고 산책로 개선, 그다음에 청비천 저기 보니까 이제 계속비 사업 2월로 해서 이제 주셨는데 지금 안성천변 산책로 이 개선 사업은 현수막을 보니까 11월부터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다 된 거죠? 지금 진행 사항은 올해 어느 구간까지 할 생각이세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김일찬 팀장 얘기하세요. 네, 하천관리 팀장 김일수입니다. 안성천은 지금 6월 말까지 저희들이 공사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한꺼번에 이제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작업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정에 필요한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해서 이제 한 번에 맞춰서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게 올해 이제 11월 달에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좀 보니까 예. 제가 이제 천변을 운동회다 보니까 봤는데 공사 기간이 내년까지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그 무반 쪽에 폐기물 처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예, 예. 그래서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한쪽 노선 쪽으로만 해서 추진하고 이제 그거 완성되면 이제 반대쪽에 추진하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 안성천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구간별로 못하게 이제 막으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위험하니까 막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까지는 스톱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 일정은 이제 세밀하게 짜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운동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된다. 현수막을 걸던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어느 기간 동안 못합니다라고 하고
반대로 저쪽은 운동할 수 있습니다부터 그런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민원도 안 오고 일단 저기 민원실에도 전화가 계속 폭주할 텐데 그런 걸 좀 방지하고 안내도 해주시는 게 아마 그러면 준비도 되고 계시니까 그래서 좀 그런 안내 사항을 좀 잘 좀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청미천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됐습니까, 이제? 지금 청미천은 현재 지금 일직면 파크 동호회하고 그다음에 안성천 파크 동호회, 그다음에 장애인 협회랑 지금 체육과랑 또 해서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뭐 당초에 이제 18일도 요구하시고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 결정 짓는데 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해서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뭐 파슬이라든지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홀이 거리도 안 나오고 이렇게 그 제한된 그 규격 안에서 하다 보면 사실 뭐 좁다 뭐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당초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설계를 그려놨을 때 요 이상은 어렵습니다라고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하고 나서 왜 말들이 많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좁게 했니? 뭐 거리도 안 나. 구조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 설명을 그냥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일부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좁아서 또 넓혀달라 이런 민원 2번, 3번 더 발생하시면 더 힘드시다. 그래서 설명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민원을 받아들였을 때 저희 관리부서는 이게 최선을 다한 건데 여기서 더 하실 얘기 있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그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건설관리과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저희 담당 팀장께서 얘기했지만은 그런 부분을 그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협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점이 향후에도 뭐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설득을 해느냐고 좀 시간이 걸렸고 또 다른 그 시군에도 했는데도 좀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같이 갔다 와서 또 설명도 드리고 하면서 다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금은 다 이해가 되신 상태고요.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지금 여기 계획대로 그럼 12월 달에는 착공이 진행된다고 김민수 팀장이 가능한 거죠? 하여튼 저 주민들께서 기대가 큽니다, 사실.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으실 텐데 소신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 잘 마무리해서 나중에 저희가 또 이달 내년 12월까지잖아요, 이게 다. 저희가 좀 볼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분도 계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훈 도시경제국장님이야 건설관리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